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세 끼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증시는 생각보다 강하면서도 생각보다 약한 그런 애매모호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벌써 한 주도 거의 반 정도 지나고 있는데 이제 남은 한 주는 조금 좋은 소식만 계속 들렸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뉴스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증시가 바닥을 치고 있다는 증거가 나왔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LG엔솔 오랜만에 다루네요. 어느덧 코스피 200 편입을 코앞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가 들어올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핸드폰 잡은 LG, 태양광도 접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주가 향방은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그렇게 좋다는데 목표가가 2배인 주식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어떤 리포트가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린이 위한 경제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2년 2월 23일 수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여러분들 항상 기릿 사칭 주의하시고요. 저 기릿은 절대 리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를 누르시면 저 기릿이 열심히 공부하는데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첫 번째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러시아 우크라 침공 시작. 그리고 오늘 확진자가 무려 16만 명 안팎이 나왔다고 하네요. 이 기사 안에서 해외 주식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위기가 고조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 1.4% 하락, S&P와 나스닥도 각각 1% 하락, 그 다음에 1.2%나 하락 했다고 한데요. 그래서 결국 S&P는 고점 대비 10%나 하락했으며 그리고 나스닥은 무려 17%나 떨어져 사실상 지수가 최근 1년 최고치에서 20% 이상 하락한 약세장 베어마켓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투자 심리가 현재 좋지 않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브렌트유 가격은 그 사이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한때 배럴당 99달러를 넘어서며 100달러 육박했는데요. 그리고 WTI도 당연히 가격이 장중 96달러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곧 100달러를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됐다고 규정했고 러시아를 향한 첫 제재 조처를 내놨다고 합니다. 그 제재가 뭔가 봤더니 러시아 최대 국제은행인 대외경제은행을 비롯해 두 곳의 러시아은행을 서방으로부터 전면 차단하는 등 서방에서의 자금 조달을 제약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금줄을 옥죄겠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구나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푸틴 당장 파병은 아니다. 그런데 나토 이미 진입 확인했다. 두 진영의 말이 다른 걸 확인할 수 있죠. 푸틴 대통령은 22일 지금 당장 파병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며 손을 낮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이미 진입을 했다라고 하며 현재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과연 앞으로의 시나리오는 어떻게 되는가,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푸틴 대통령의 향후 시나리오 중 현재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기존 칠러 분리주의 세력 지역만 확보하는 것으로 크림 반도처럼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지역을 러시아로 합병하는 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선택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러시아가 얻을 수 있는 건 뭔가 봤더니 푸틴은 승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위협하고 미국 등 서방은 우크라이나를 직접 도울 수 없는 종이 호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목표도 달성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대규모 침공까지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계속 불확실성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제 이쯤에서 조금 봉합이 되면서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나스닥이 벌써 고점 대비 20% 가까이 빠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미국 기술주가 전부 다 박살이 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러한 투자 전략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주 저가 매수 아직 이르지만 그런데 애플은 바닥 쳤다. 미국 기술주가 쭉쭉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일부 기술주는 이제 바닥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누가 말했나 봤더니 바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였고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매수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ROE가 높고 EPS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주식을 사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보다 더욱 빨리 성장하는 기업을 사라는 소리겠죠. 그렇다면 어떠한 기술주가 여기에 꼽혔나 봤더니 이렇게 5가지라고 합니다. 퀄컴, 램 리서치, 애플, 액센추어, 브로드컴, 이렇게 5가지 기업을 지금 현재 미국 주식에서 매수할 만한 기술주라고 꼽았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을 하신다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테러 전쟁 때마다 코스피 흔들 우크라 영향은 어디까지? 자, 이 부분은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과거 전쟁 상황일 때는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 살펴보자면은 일단 전쟁 그 자체는 큰 영향은 없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증권가에 따르면 과거 분쟁 상황이나 무력 충돌이 발생했을 때 국내 증시는 당연히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그런데 당연히 전부 다 회복을 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한 가지씩 예를 딱 3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9.11 테러 당시 코스피는 무려 12%나 하락했는데요. 그리고 저전까지는 7일 동안 주가가 빠졌으며 56일 뒤에 전부 다 주가를 회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하고도 조금 더 걸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2004년에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했는데
있는데 그때도 저점까지 3% 하락했고 9일 만에 회복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이 17년에 ICBM을 쐈을 때도 3.4%가 하락하고 이때는 조금 오래 걸렸네요. 이거를 회복하는 데는 76일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사례를 봤을 때 평균적으로 2달이나 3달 정도면은 전부 다 회복을 했다는 소리겠죠. 그러니 이러한 과거 사례만 봤을 때 지금 현재 전쟁 리스크 때문에 주식을 판다는 거는 조금은 아쉬운 선택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확률이 분명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꼭 참고할 만할 것 같은데요. 우크라 사태는 시장에서 핵심 이슈는 아니지만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이 조금 취약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심리를 뒤흔들고 악재의 영향력을 배가시키는 변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 개 한 개 따로 보자면은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우크라 변수가 다른 악재랑 같이 결합되면은 나쁜 쪽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서 주가 하락이 조금 더 가팔라질 수 있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방심하기는 이르지 않나 이러한 시각이 현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릿은 지금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나 일단 말씀드리자면 물론 저기릿이 당연히 정답은 아니겠지만 그냥 마음 편하게 한 2600까지는 내려갔다 올라오겠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 와중에 결국 시간이 지나면은 늦어도 여름이 되기 전에는 야 버티길 잘했다 이러한 날이 올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웃을 수 있는 그러한 장을 대비해서 지금 미리미리 어떠한 주식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어떠한 주식을 버릴지 그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조금씩 조정할 만한 시기다 이러한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호재 소식을 하나 보도록 할게요. 기업 자사주 매입 공식 가까워지는 증시 바다. 미국은 물론 최근 한국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지난해 대비 자사주 매입 공시라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전통적으로 주식시장 저점의 신호라고 합니다. 한화투자증권 김수현 연구원은 2015년 이후 코스피와 코스닥의 기업들은 연평균 358건의 자사주 취득을 공시했는데 월별로 보자면은 2018년 10월, 11월 그리고 2020년 3월 그때 취득 공시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공통점은 증시가 많이 빠졌었고 그 다음에 주가 반등이 나오기 바로 전이었죠. 아마도 기분들 2020년 3월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때가 바로 코로나가 터져서 코스피가 1500 근처까지 갔던 그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료를 딱 봤을 때 아 자사주 매입이 많아지면은 그때가 곧 바닥이라는 소리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 들어 자사주 매입이 얼마나 있나 봤더니 무려 64건이나 있었는데 이는 18년 20년 저점이랑 비교했을 때는 조금은 낮은 수준이라서 그렇게 의미 있다고 보긴 힘들지만 그럼에도 매년 평균 50건이었다는 점에서 작더라도 의미가 분명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결국 자사주 매입이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이 아마도 저점 근처가 아니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플러스 설령 그게 아니더라도 주주 환원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은 여기에서도 충분히 긍정적인 면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앞으로도 이렇게 증시가 좋지 않을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자사주 매입 공시가 많아지는 그러한 주주 환원이 많은 증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랜만에 LG엔솔에 관련된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엔솔 코스피 100 추적 자금 2,700억 원 그리고 리밸런싱은 3월 10일에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직까지도 우리 증시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 있죠. LG엔솔의 코스피 100 편입이 확정이 되면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코스피 상위 종목의 비중이 줄어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오는 3월 10일에 리밸런싱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코스피 200이니까 그러니까 200 종목이겠죠. 그런데 LG엔솔이 조기 편입으로 들어오니까 한 개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누가 나가나 봤더니 바로 동원 F&B가 나간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은 LG엔솔에는 3월 10일날 2,700억 정도의 자금이 들어가고 그 반면 삼성전자 등 시총 상위주에서 비중이 일부 줄어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시간이 지나봐야겠지만 그 전까지 대형주 상승은 조금 제한될 수 있고 만약 그렇다면 10일 이후부터 대형주 상승이 악재소다 이러한 단어와 함께 다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금 안타까운 소식이죠. 카뱅, 크랩톤, 지난달 개미가 물타기한 종목 현재 수익률 봤더니 자 이런 기사를 딱 봤을 때 저 기릿은 아주 매우 높은 확률로 꼭 개인분들은 안 좋은 주식을 샀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이번에도 그런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한 주식이 수익률이 모두 마이너스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진짜 끔찍하네요. 1월 개인 순매수 상위로 보자면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카뱅, 크랩톤, 삼성 SDI, 현대차, 삼성바이오 하이브, SKT 여기까지 10개 주식을 매수했는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위 종목들은 가파르게 주가가 하락했으며 코스피가 10% 정도 하락하는 동안 카카오 마이너스 24%, 크랩톤 마이너스 40%, 하이브 마이너스 32% 등 전부 다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는 공통점이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 흐름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자료를 볼 때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개인들이 사서 빠진 걸까요? 아니면 빠지니까 개인들이 사는 걸까요? 물론 둘 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후자가 조금 더 많습니다.
자, 사람은 생각보다 똑똑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숫자를 봐도 다르게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예를 들어 삼성전자라는 주식이 있는데 얼마 전까지 8만원에 거래되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7만 5천원까지 주가가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8만원 하던 게 7만 5천원으로 많이 싸졌으니까 이제 좀 사야겠네. 이렇게 주가가 상대적으로 하락했으니까 우리가 느낄 때는 이 주식이 이거 할인하는구나, 싸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겠죠. 그러나 그 반면 삼성전자가 7만원대 있다가 7만 5천원까지 올라가면은 정말 놀랍게도 삼성전자 그 회사는 그대로입니다. 아무것도 바뀐 게 없죠. 그런데 사람들은 야, 이거 비싸서 못 사, 야, 이만큼 올랐는데 어떻게 사냐, 이렇게 말하며 매수를 하지 않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팔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국 많은 개인분들은 주가가 떨어질 때도 손절을 쉽게 하지 못하고 그 와중에 싸 보이니까 물타기를 많이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반대로 주가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할 때는 조금만 올라도 야, 이거는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며 사지는 못하고, 그리고 플러스 매도를 오히려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 시간 열어서 보면은 아유, 내가 그때 왜 팔았냐, 이렇게 후회를 하곤 합니다. 그러니 결국 여기까지 말이 조금 길어졌지만 그 반대로 하면 우리가 주식 투자 조금은 성공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주가가 떨어질 때는 섣불리 물태우기를 하지 않고, 그리고 그 반면 주가가 올라갈 때 오히려 주식을 매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어쨌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 같은 기간 외국인 순매수 상위인 SK하이닉스, 현대글로비스, KB금융, 그리고 기간 매수 상위인 KT, 신한지주, SNK 같은 기업은 오히려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가 여기까지 봤을 때 이걸 느낄 수 있겠네요. 결론은 떨어지는 칼날을 쉽게 물타기하지 말고 외국인과 기관이 무엇을 사는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2월 1일부터 2월 22일, 벌써 2월이 끝나가고 있죠. 이 동안 외국인이 무엇을 많이 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무려 1조 원이나 매수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5천억 매수, 하나금융지주 2,500억 매수, 카카오뱅크 2,300억 매수, 그리고 다음부터는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KB금융, 대한항공, SK스퀘어, 호텔신라, KTNG, HMM, KT, 기업은행, 포스코를 매수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신규 매수를 할 때 참고를 할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스는 소상공인 기업분들 당연히 아시겠지만 혹시나 모를까봐 가져왔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을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신청은 오늘 내일이라고 한데요. 오늘은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가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빠르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서 2차 방역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23일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기존 1차 대상 320만 명에다가 12만 명이 추가된 332만 명으로 1인당 300만원을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오늘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52만 명이 신청을 하고, 그리고 내일은 짝수인 152만 명이 신청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분들 혹시나 지금 사업자를 내고 이제 일을 하고 계시다면은 한번 네이버에 방역지원금이라고 검색하면은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LNG 선수요 늘어나고 유가 상승세, 그러니까 조선주가 빵끝 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네요. 그리고 이 조선주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갈등이 수혜주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유럽의 천연가스 최대 공급처인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끊으면은 당연히 LNG 선의 수요가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때까지는 파이프로 옮겼는데 그 파이프를 사용하지 못하니까 그 대신에 배로 실어 날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고유가 상황도 긍정적인데요. 원유 운반선과 석유화학 운반선 같은 탱커선 발주가 증가할 수 있으며, 유가 상승세에 한동안 주춤했던 글로벌 석유화학 플랜트 공사가 기지개를 펴면서 해양 플랜트 수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증시를 짓누르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조선주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과연 앞으로 조선주가 어떤 흐름을 나타낼지 한번 기름들 또 꼼꼼하게 공부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이거는 좀 안 좋은 소식이네요. 새우깡, 꿀꽈배기도 농심 스낵 출고가 평균 6% 인상. 모든 게 다 오르고 있습니다. 농심의 잘못이 아니겠죠. 원자재 가격이 오르니까 당연히 버틸 수가 없었을 겁니다. 햄버거, 커피, 아이스크림 등 줄줄이 인상이 이어지며 과자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농심은 22개의 스낵 출고 가격을 다음 달부터 평균 6% 인상할 것으로 밝혔으며 2018년 11월 이후 3년 4개월 만에 가격 인상을 단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당연히 원부자재 가격과 물류비를 비롯한 제반 경영 비용의 상승이 그 이유라고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휴대폰이요 태양광 패널도 접는다. 주가 뛰는 LG전자. LG전자가 드디어라고 될까요? 태양광 패널 사업 종료를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호재인지 악재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딱 주가를 봤더니 3%나 상승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호재로 인식이 되나 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
이유는 선택과 집중을 원칙으로 성과가 나오지 않는 사업을 정리해 핵심 사업과 미래 준비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에 투자자들은 환호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LG전자는 2010년에 태양광 패널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벌써 10년 정도가 되었죠. 하지만 경쟁이 치열해지고 원자재 가격도 상승하다 보니까 경쟁력을 잃은 지 조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유율을 봤더니 글로벌 시장 점유율 1% 정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이제는 핸드폰처럼 또 과감하게 접었으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기대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과연 앞으로 LG전자 어떤 흐름을 나타낼지, 선택과 집중 전략이 먹혀 들어갈지 관심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기업 두 가지를 보고 이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DB하이텍 8인치 파운드리 호황덕의 성장 목표가 상승. 유안타증권은 DB하이텍에 대해서 8인치 파운드리 수요가 늘어나면서 올해 실적이 성장할 것을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기존 10만 6천원에서 12만 3천원으로 상향하고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 유안타증권의 이재현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8인치 파운드리 수요 확대 기반은 웨어러블 기기, 자동차의 전장화, 산업 자동화 등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성장 모멘텀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며 앞으로는 8인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걸 더욱더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올해 성장이 어느 정도 나오는가 봤더니 매출액은 전년 대비 30%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은 무려 75%나 증가할 것으로 현재 예측이 합니다. 그리고 DB하이텍의 실적을 딱 보니까 매출액이 올해 엄청나게 성장하는 걸 볼 수 있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엄청나게 2배 가까이 성장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나 조금 아쉬운 거는 올해 성장은 엄청난데 내년 성장은 조금 줄어드는 거, 이 부분이 살짝은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이길이 무슨 소리야, 어차피 성장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주식이라는 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투자자들은 성장하는 거에 만족하지 않고 더 성장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올해 성장은 폭발적일 게 확실한 것 같은데 내년 성장이 쪼그라드는 거, 이 부분은 시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B하이텍 지금 현재 월봉을 봤더니 야, 완전 편안하네요. 그냥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2만 3천원, 거의 2배 가까운 성장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는 기리분들이 다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는 일단 올해까지는 푸근하기 때문에 일단 최소한 여름까지는 쭉 들고 가보는 게 어떻겠나,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마지막 기업입니다. 역대 최대 실적 세운 하이브, 리오프닝 실적 개선 이제 시작. 자, 엔터주는 예로부터 진짜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불리기도 했었죠. 그 이유는 바로 공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증권이 소속 아티스트의 공연 재개로 인한 실적 개선, NFT 등 신사업 확대로 인한 수익원 다각화에 주목한다며 하이브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유지, 목표 주가는 44만원을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하이브의 지금 현재 가격은 28만 2천원 밖에 되지 않죠. 그리고 하이브에서 호재 소식이 하나 나왔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컨센서스에 부합했으며 특히 매출액은 20% 서프라이즈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엔터사 최초로 연간 매출 1조원 또 달성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최민아 삼성증권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미국에서 4차례 오프라인 콘서트 공연으로 453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콘서트 및 시즌 MD 상품이 좋은 반응을 얻으며 MD 라이선싱 매출이 전년 대비 80% 늘었고, 그리고 아이돌 그룹 세븐틴의 미니 앨범은 200만 장 판매가 되며 두터워진 팬층을 입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NFT 사업도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며 하이브에서 이거는 저 길이 또 처음 봤네요. 신작 게임도 6월 런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이브 실적 성장세를 봤더니 야, 올해 엄청납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성장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내년에도 2배 가까이는 아니지만 거의 20에서 30%에 가까운 성장률을 보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실적 성장세만 계속 달성한다면 당연히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하이브 지금 현재 가격은 28만 2천원, 그리고 최근 들어 주가가 조금 올라가는 양봉이 많아지면서 거래량 또 늘어나고 121선을 향해서 슬금슬금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 어떤 흐름을 나타낼지 엔터주를 특히 관심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이거는 살짝 거슬릴 것 같은데요. 올해 예상포가 45배로 완벽하게 야, 이거 너무 싸다 이렇게 말하긴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봤다시피 리오프닝, NFT 그리고 엄청난 실적 성장세,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높은 평가를 받는다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실적이 나오는 성장주도 충분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투자할 만한 기업이다, 이러한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경제뉴스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